6월의 인천, 배다리 시장. 골목 끝 낡은 건물 1층에 한도연 시계 공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간판은 빗물에 녹슬었지만 글씨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전 9시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한도연은 허리를 숙여 셔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68배 나이답지 않게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셔터가 완전히 열리자 공방 안쪽에서 시계 초침 소리들이 겹쳐 들려왔습니다. 똑딱, 딸깍, 째깍. 서로 다른 리듬이 만들어내는 불규칙한 합주였습니다. 도연은 작업대 앞에 앉아 돋보기를 썼습니다. 손님이 맡긴 괴종시계의 태엽을 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금속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가 문제군요. 태엽의 세 번째 굴곡에서 미세한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그는 핀셋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윤활유를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박동이었습니다. 도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귀는 특별했습니다. 30년간 기관사로 일하며 길러진 청각이었습니다. 철로의 이음새 소리, 차륜의 마모도, 브레이크 패드의 상태까지 소리만으로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도연은 공방 문을 닫고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점심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생선가게 앞을 지나자 주인 박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 씨,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해요. 다음에 들를게요. 도연은 가볍게 답하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국밥집 앞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그는 멈춰 섰습니다. 발밑에서 이상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댔습니다. 진동이 규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진동 사이사이에 공명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배수로가 막혔나? 도연은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우수바지 뚜껑이 보였습니다. 그는 걸어가서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두운 구멍 안쪽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위가 높았습니다. 그는 귀를 구멍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고인 물이 출렁이는 소리였습니다. 흐름이 끊겼어. 도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구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벨소리 끝에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네, 구청입니다. 배다리 시장 배수로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함이랑 연락처 주세요. 도연은 정보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장마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배수가 막힌 상태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시장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방에 돌아온 도연은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표지에 운행일지라고 적힌 검은 노트였습니다. 기관사 시절 매일 기록했던 일지였습니다. 그는 2007년 7월 15일자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전 6시 23분 청량리발 신창행 1024호 성안역 진입 중 선로 치마 감지 즉시 제동 탈선 방지 승객 134명 무사. 그 아래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영무원 김상철 67세의 경고 덕분 전날 밤 폭우로 노반 유실 우려 제기. 나는 무시할 뻔했다. 도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그가 김상철 씨의 말을 흘려들었다면 열차는 시속 90km로 치마 구간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탈선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험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이지.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간판이 삐걱거렸습니다. 그의 귀에는 이미 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소리가 말입니다. 사흘 후 구청 회의실. 도연은 민원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구청 주무관 오상욱과 시행사 홍보팀장 윤채린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재개발 부지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현장 확인했는데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상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설계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구간 예전 배수 암거가 있던 자리인데 도면에 없습니다. 윤채린이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기술은 다릅니다. 신형 배수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했어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에요. 그럼 옛 암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폐쇄 조치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도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너머로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물길을 막으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방 셔터에 A사 용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조치 예정. 마이너스 건설 법무팀. 도연은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는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작은 드론을 꺼냈습니다. 손자가 생일 선물로 준 제품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군. 그날 밤 달빛 아래 작은 드론이 공사장 상공을 날았습니다. 카메라가 배수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절반만 연결된 파이프와 콘크리트로 막힌 통로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도연은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제동을 늦추지 않겠어. 먹구름이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빗방울이 공방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제 길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20일 오전 10시 배다리 시장 입구에 붉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친환경 복합문화몰 착공 마이너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문구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현수막 아래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채린이 단상 위에 섰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네이비 재킷을 입은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건설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공정은 안전진단을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도연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손에는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담긴 메모리였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20분 후 기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윤채린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채린이 돌아봤습니다.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이것 좀 보셨으면 합니다. 도연은 USB를 내밀었습니다. 채린은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식 절차를 통해 접수된 자료만 검토합니다. 구청에 제출하시면. 이미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없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채린이 돌아서려는 순간 도연이 말했습니다. 배수 암거를 막으면 안 됩니다. 장마가 일주일 남았어요. 채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저희 설계팀은 이 지역 배수 시스템을 3년간 연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예요. 개인적인 우려는 이해하지만
저도 30년간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관사와 건설은 다릅니다. 채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오후 2시 구청 토목과 도연은 오상욱 주무관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욱은 모니터를 보며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드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연결이 불완전하긴 하네요. 상욱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현장 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절차가 있어서요. 시행사 측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불일치 사항이 확인되면 그때 합동 조사를. 시간이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상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말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임의로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은 없어요. 상급부서 결재를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명확한 근거가. 이 영상이 근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공인된 측량 자료가 아니라서요. 죄송합니다. 상욱은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이나 걸립니까?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보름 정도요. 그때는 늦습니다. 도연은 구청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졌습니다. 그는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방 셔터를 열자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주워 읽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 재발 시 법적 조치 불가피. 마이너스 건설 법무팀 2번째 경고장이었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손님이 맡긴 라디오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11시쯤 생선가게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도연 씨,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시행사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던데요. 도연 씨가 공사 방해한다고. 박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라디오 나사를 조이며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물난리 난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박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습니다. 도연은 혼자 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사장 크레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한 번호에서 멈췄습니다. 임주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손잡벌대는 청년이었습니다. 시장 상인의 청년분과 회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주아예요. 주아 씨, 잠깐 시간 있나요? 네, 말씀하세요. 영상 편집 좀 부탁할 게 있는데. 도연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주아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날 저녁 공방. 주아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도연은 USB를 건넸습니다. 주아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끊어진 배수관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야 합니다. 근데 구청에서도 시행사에서도 안 들으면 어떡해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야죠. SNS에 올리시려고요? 그렇습니다. 주아는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시행사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올릴게요. 대신 제 계정으로 올릴게요. 할아버지 이름은 안 나가게.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하지만 책임은 제가 집니다. 주아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정.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제목은 배다리 시장, 침수 위험 경고였습니다. 설명란에는 도연의 이름과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상은 차분했습니다. 선동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기게, 그러다 점점 굵어졌습니다. 그는 운행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2007년 7월 15일자를 넘겨 다음 페이지를 봤습니다. 그날 이후 배운 것 경고는 무시당할 수 있다. 하지만 침묵하면 재앙은 반드시 온다. 도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날짜 밑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6월 21일.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번에는 끝까지. 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공방 시계들이 자정을 알렸습니다. 12개의 시계가 조금씩 어긋난 시간에 종을 쳤습니다. 불협화음 같았지만 그 안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졌습니다. 도연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여전히 듣고 있었습니다. 땅 밑에서 울리는 물소리를, 막힌 곳을 뚫으려 몸부림치는 흐름을 말입니다. 곧 터질 겁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수로를 열어야 합니다. 무단 침입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체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본사에 보고했고 긴급팀이 오는 중입니다. 언제 옵니까? 한 시간 안에. 늦습니다. 도연은 가림막을 걷어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방관이 뒤따랐습니다. 체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사장 중앙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구조물에 귀를 댔습니다. 여기입니다. 소방관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구함이 보였습니다. 그는 스패너와 망치를 꺼냈습니다. 콘크리트 덮개에 볼트가 6개 박혀 있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소방관이 다가왔습니다. 둘은 볼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볼트가 빠졌습니다. 두 번째가 빠졌습니다. 오전 10시 구청 차량 3대가 도착했습니다. 오상욱이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뒤로 토목과 직원들이 따라왔습니다. 한 선생님, 상욱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빗물과 땀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5번째 볼트가 빠졌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도연은 스패너에 힘을 주었습니다. 볼트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녹슬었습니다.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망치를 들었습니다. 볼트 머리를 3개 쳤습니다. 1번, 2번, 3번. 6번째 타격에 볼트가 부러졌습니다. 도연은 스패너를 던지고 맨손으로 덮개를 잡았습니다. 소방관과 상욱이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덮개가 열렸습니다. 순간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도연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소방관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물이 콘크리트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소용돌이가 생겼습니다. 공사장에 고였던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상욱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환호했습니다. 박 씨가 두 손을 들어 흔들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무너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오. 비가 그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시장 바닥에 물웅덩이가 남았습니다. 햇빛이 웅덩이에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임주아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촬영했어요. 전부 다. 수고했네. 이거 올려도 될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아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배다리의 수문장이었습니다. 물이 솟구치는 순간 도연이 덮개를 여는 장면, 물이 빠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 1000만.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구청은 뭐 했나요? 기관사의 귀가 도시를 구했네요. 도연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행일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밑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6월 23일. 제동, 제때 걸었다. 이번에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공방 시계들이 저녁 6시를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같은 시간에 울렸습니다. 마치 합의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6월 24일 오전. 도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의 긴장이 근육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이 말끔했습니다. 누군가 물청소를 한 것 같았습니다. 햇빛이 밝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공방으로 내려가자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인들이었습니다. 박 씨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박 씨가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덕분에.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도연 씨뿐이었죠.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이들도 따라 쳤습니다. 도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어요. 영웅이에요, 영웅. 도연은 과일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그는 공방 안으로 들어가 작업대에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사과와 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사과 하나를 꺼내 닦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오전 10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감사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도연은 패를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계들 옆에 세웠습니다.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정오쯤 오상욱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제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상욱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공사 중단 명령 떨어졌습니다. 배수 시스템 전면 재검토 들어갑니다. 다행이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서류보다 감각이 빨랐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각은 오래 듣는 훈련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상욱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게.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물이 제 길을 잃은 소리를. 저는 못 들었는데 들으려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도연은 운행일지를 꺼냈습니다. 2007년 7월 15일자를 펼쳤습니다. 상욱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날 저는 선배 영무원의 경고를 무시할 뻔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마지막에 제동을 걸었죠. 그 이후로 배웠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은 들어야 한다고. 상욱은 노트를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상욱이 나간 뒤 도연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공방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오후 2시 문이 열렸습니다. 윤채린이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가가 부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앉으세요. 채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었어야 했어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본사에서 책임 추궁받았어요. 당연하죠. 제 잘못이니까요. 혼자 잘못이 아닙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서류만 보고 현장은 보지 않는 시스템. 채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생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법적 경고까지 보냈고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머그잔 2개를 꺼냈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채린에게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마시세요. 채린은 잔을 받았습니다. 뜨거웠지만 그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선생님,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은 자신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엔 제대로. 제대로요?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요. 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채린이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임주아가 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봐야 할 게 있어요. 주아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은퇴 기관사의 기지, 대형 참사 마가, 배다리의 수문장, 시민들 감동, 30년 경험이 살린 시장 상인 134명. 도연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과장됐어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134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시장 상인 수요. 제가 확인했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웅 만들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할 일 하신 거죠. 알아요. 주아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웅이에요, 할아버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아는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SNS 화면이었습니다. 댓글 좀 보세요. 다들 감사하다고. 그만 봐도 됩니다. 왜요? 부끄럽습니다. 주아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해요. 자랑스럽다기보다는 도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안도 됩니다. 이번엔 늦지 않아서.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7시 상인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시장 안쪽 작은 회관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도연도 초대받았습니다. 회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제 일로 우리 모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도연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책임감에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비상대피 계획입니다. 도연은 준비해온 종이를 펼쳤습니다. 시장 지도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마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피 경로와 시간표를 만들어야 해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제 혼자서는 안 됩니다. 박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돕겠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 둘, 다섯, 열. 결국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밤 10시. 도연은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작업대에 앉아 운행일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밑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6월 24일. 물은 제 길을 찾았다. 사람들도 제 자리를 찾았다. 이제 우리는 함께 흐른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땅 밑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막힘없이 순조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길을 따라서 말입니다. 공방 시계들이 10시를 알렸습니다. 이번에도 모두 같은 시간에 울렸습니다. 마치 합창처럼 말입니다. 7월 5일 오전. 장마가 지나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배다리 시장에는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공방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맡긴 손목 시계였습니다. 태엽을 감으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됐다.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돌았습니다. 그는 시계를 귀에 가져갔습니다. 똑딱, 똑딱. 건강한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박 씨가 생선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도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왜요? 상인회에서 감사만찬 연대요. 꼭 오셔야 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리본을 묶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왔구나. 여기 있다. 도연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아이는 상자를 열어 시계를 꺼냈습니다. 손목에 찼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잘 차고 다녀라. 시간 잘 지키고. 네. 아이가 뛰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등이 골목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오후 2시 구청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오상욱이 내렸습니다. 손에 청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상욱은 공방 작업대에 도면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배수 시스템 설계도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재검토했습니다. 선생님 의견도 반영했고요. 도연은 도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옛 암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새 배수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물기를 살렸군요. 네. 옛 것과 새 것이 함께 흐르게 설계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안심이 되네요. 상욱은 도면을 말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공사 시작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더 고생하셨죠. 상욱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 손이었지만 단단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선생님. 서류만 보지 말고 현장을 봐야 한다는 것. 당신도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상욱이 돌아간 뒤 도연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2007년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치마된 선로 앞에서 멈춘 열차, 차창 밖을 보던 승객들의 얼굴, 안도의 표정들, 그리고 영무원 김상철 씨의 미소. 잘했네, 도연 씨. 잘했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김상철 씨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임주아가 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 인터뷰 하나만 할게요. 또요? 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주아는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도연은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시작할게요. 할아버지, 이번 일을 겪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흐른다는 것. 시간이요? 네. 물처럼 시간도 흐릅니다. 막으면 넘치고 길을 열어주면 제대로 흐르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과거를 막고 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실수든 아픔이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과거에 무엇을 막고 계셨어요? 두려움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동이 늦을까봐, 다시 실수할까봐, 그 두려움이 저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흐릅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움도 받아들이고 실수도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주아는 카메라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햇빛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촬영 끝이에요. 주아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아 씨, 네, 고마워요. 도와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많이 배웠어요. 무엇을요? 용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주아는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아닙니다. 영웅 맞아요. 다만 조용한 영웅이죠. 주아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갔습니다. 저녁 7시 시장회관.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가장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을 지켜준 한도연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도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비상대피 경로가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만든 대피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준비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죠. 맞습니다.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훈련도 해야 하고요. 박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계속 도와주셔야죠. 물론입니다. 도연은 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울 겁니다.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위기를 넘기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밤 10시 공방. 도연은 운행일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장마가 지나갔다. 시장은 무사했다. 사람들은 웃고 있다. 그는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사고가 난다. 하지만 시간을 맞추면 사람이 산다. 나는 30년 동안 기관사였다. 이제는 시장의 수문장이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물은 흐르고 시간도 흐른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함께 산다. 도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선반에 꽂았습니다.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현재를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작업대를 정리했습니다. 공구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공방 시계들이 10시를 알렸습니다. 12개의 시계가 완벽하게 같은 시간에 울렸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골목이 고요했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수로를 따라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막힘없이 순조롭게 제 길을 따라서.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셔터를 올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수리할 시계를 꺼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수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디 봅시다. 도연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들었습니다. 그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물처럼 흐르는 하루가, 시간을 맞추는 하루가, 사람을 살리는 하루가 말입니다. 배달의 시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재개발은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경험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한도연은 여전히 시계를 고칩니다. 라디오를 수리합니다. 그리고 가끔 물소리를 듣습니다. 도시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도, 미래의 불확실함도.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시간표를 지키며, 물길을 따라서, 사람들과 함께. 오늘도 시간은 흐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간다. 한도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